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매일 거울을 보실 때마다 깜짝 놀라시지 않나요? 어느새 늘어난 주름과 칙칙해진 피부 때문에 말이에요. 혹시 비싼 화장품만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정말 냉장고에 있는 요거트 하나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건 그냥 인터넷에서 떠도는 루머일까요? 실제로 70대 할머니들이 30년 젊어 보인다고 하는데 과연 믿을 만한 일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으신 분이라면 앞으로 이런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바로 체크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까지 해주세요. 자, 이제 이 정보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의사 이현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진료실에 들어오신 75세 김순자 할머니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분명 차트에는 75세라고 적혀 있는데 피부가 마치 50대 초반처럼 탱탱하고 윤기가 흘렀어요. 당연히 어떤 고급 시술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보톡스나 필러 시술을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말씀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단 한 번도 병원에서 시술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집에서 요거트만 발랐을 뿐인데요.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제가 냉장고에 있는 요거트 하나로 이런 결과가 가능하다는 걸 믿을 수 있었겠어요. 할머니는 3개월 전만 해도 얼굴 전체가 거북이 등처럼 거칠고 주름투성이었다고 하셨어요. 특히 눈가와 입가 주름이 너무 깊어서 거울 보기가 싫을 정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 자국이 얼굴에 한참 동안 남아있을 정도로 피부 탄력이 떨어져 있었고요. 조금만 웃어도 입가에 깊은 주름이 패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이게 내 얼굴인가 싶을 정도로 늙어 보였거든요. 손자들이 놀러와도 할머니가 왜 이렇게 늙었냐고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상실감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하시죠? 나이가 들면서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본 요거트 활용법을 따라해보기 시작한 게 인생을 바꾼 전환점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뭐가 달라지겠어 싶었거든요. 하지만 3일째 되던 날 아침 거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한층 부드러워져 있더라고요. 마치 10년 전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즉석에서 피부 확대경으로 할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해 봤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75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피부 세포가 활성화되어 있었고 콜라겐 밀도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피부 수분도였어요. 일반적으로 70대 후반 여성의 피부 수분도는 20% 내외인데 할머니의 피부 수분도는 40%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80세 박영순 할아버지께서는 오랫동안 당뇨병으로 고생하셨어요. 당뇨 때문에 피부가 극도로 건조하고 상처도 잘 아물지 않는 상태였는데요. 요거트 팩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피부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40년 동안 당뇨 때문에 고생했던 제 피부가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는 팔꿈치와 발뒤꿈치가 갈라질 정도로 거칠었는데 2개월 후에는 완전히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분은 73세 이정순 할머니예요. 할머니는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얼굴에 기미와 잡티가 많이 생기셨어요. 특히 볼 부위에 있던 큰 기미 때문에 외출할 때마다 모자를 쓰고 다니셨다고 해요. 그런데 요거트와 레몬즙을 섞어서 만든 팩을 한 달간 꾸준히 사용한 결과 기미가 절반 가까이 옅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거울로 봐도 확실히 색이 연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딸이 어머니 얼굴이 환해졌다고 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는 모자 없이도 당당하게 외출할 수 있게 되었다며 눈물까지 글썽이셨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중요한 진실이 있는 걸까요? 사실 이런 결과들 뒤에는 분명한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그 소중한 시간만큼 우리 자신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마음 말이에요. 하지만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마음가짐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피부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먼저 이 부분부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피부는 마치 벽돌집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벽돌이 피부 세포라면 그 사이를 채우는 시멘트가 바로 수분과 유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벽돌들이 점점 거칠어지고 시멘트도 말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벽에 틈이 생기고 거칠어지는 것처럼 피부도 주름지고 거칠어지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피부 세포 재생 주기가 점점 느려집니다. 20대에는 28일이던 재생 주기가 60대에는 40일 이상으로 늘어나요. 이것이 바로 주름과 기미가 생기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요거트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요거트 속에는 젖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젖산은 우리 피부의 각질층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천연 필링 작용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피부과에서 필링 받아보신 경험 있으셨나요? 그런데 요거트의 젖산은 화학적 필링과 달리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성분이에요. 따라서 부작용이나 자극 없이도 효과적으로 피부 재생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벽지를 조심스럽게 벗겨내듯이 죽은 피부 세포들을 자연스럽게 떨어뜨려 주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젖산을 정기적으로 피부에 적용할 경우 콜라겐 생성이 최대 35%까지 증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콜라겐이라는 건 우리 피부의 탄력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이 콜라겐이 줄어들어서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요거트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B가 많아 거친 피부를 매끄럽게 해주고 얼굴의 각질층을 부드럽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각질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는 체내 단백질이 각종 유해 성분을 해독하고 분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분이기도 해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요거트에 들어있는 유산균과 단백질 성분이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 준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피부 방어막을 자연스럽게 보강해 주는 셈이죠. 마치 우리 집 대문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의 피부를 보호하는 방어막이 튼튼해지면 외부 자극으로부터도 잘 견딜 수 있게 되고요. 수분 손실도 줄어들어서 촉촉함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미세먼지나 황사 같은 환경 오염 물질로부터도 피부를 보호해 줄 수 있어요. 요거트에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불리는 유익한 유산균은 우리 피부의 마이크로바이옴 즉 피부 미생물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도 합니다. 피부에도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있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 트러블이 생기기 쉬워요. 요거트의 유산균이 이런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단순히 요거트만 바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을 모르고 무작정 따라하다가는 오히려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주에도 82세 할머니가 요거트를 너무 자주 사용하셨다가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른 채로 응급실로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또한 우리 피부는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매우 건조하고 어떤 분은 여전히 기름기가 많을 수 있어요. 피부 타입에 따라 접근 방법도 조금씩 달라져야 합니다. 마치 요리할 때 재료의 상태를 보고 양념을 조절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좋다고 해서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했는데 나한테는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경험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이 자신의 피부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요거트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중요해요. 우리 피부가 가장 활발하게 재생되는 시간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거든요. 따라서 저녁 시간에 팩을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서도 사용법을 조금씩 달리해야 해요. 여름철에는 에어컨과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요. 겨울철에는 건조함을 막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올바른 방법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피부 상태에 맞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건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부터 말씀드릴게요. 건성 피부는 유분과 수분이 모두 부족한 상태예요. 이런 분들에게는 요거트에 꿀을 함께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꿀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천연 보습 인자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요거트의 젖산과 만나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플레인 요거트 2큰 숟가락에 천연 꿀 1큰 숟가락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천연 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가공 꿀에는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이 들어 있어서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꿀의 아미노산과 비타민 B 계열 성분들이 손상된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시키고 동시에 요거트의 젖산이 이런 영양 성분들이 피부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성 피부나 여드름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이런 분들에게는 오이를 활용한 방법을 추천드려요. 오이는 수분 함량이 96%에 달하고 비타민C와 실리카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에 즉각적인 수분 공급과 탄력 개선 효과를 줍니다. 신선한 오이 반개를 깨끗이 씻은 후 껍질째 강판에 갈아서 요거트 3큰 숟가락과 섞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이 껍질에도 유효 성분이 많기 때문에 껍질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오이를 너무 곱게 갈지 마시고 알갱이가 살짝 느껴질 정도로만 갈아주세요. 이 오이 알갱이들이 자연스러운 스크럽 역할을 하여 각질 제거에도 도움을 줍니다. 김이나 잡티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레몬즙을 활용해 보세요. 레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C는 천연 미백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김이나 잡티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요거트 3큰 숟가락에 신선한 레몬즙 1큰 숟가락을 넣고 섞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단 이 방법은 반드시 저녁에만 사용해야 하고 다음날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발라야 합니다. 레몬즙을 피부에 바른 후 햇빛에 노출되면 오히려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를 광감작성 반응이라고 하는데 레몬의 성분이 자외선과 반응해서 더 진한 색소 침착을 만들 수 있어요. 연령대별로도 조금씩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60대에서 70대 초반이신 분들은 주 2회에서 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직은 피부 재생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너무 자주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 후반에서 80대 이상이신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피부가 매우 얇고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시작하세요. 피부가 적응되면 서서히 횟수를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 연령대에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피부 상처가 잘 아물지 않기 때문에 처음 사용 전에 반드시 팔 안쪽에 소량으로 테스트해 보세요. 10분 정도 기다려서 빨갛게 되거나 가렵지 않은지 확인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복용하고 계신 약물이 있다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 약물은 피부를 더 민감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특히 혈압약 중에서도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우니까 보습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계절에 따른 관리법도 조금씩 달라져야 해요. 여름철에는 에어컨 바람과 강한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더욱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이때는 오일을 활용한 쿨링팩이 특히 효과적이에요. 오일을 냉장고에서 차갑게 보관했다가 사용하면 열감까지 잡아줄 수 있어요. 가을철에는 급격한 온도 변화로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 자극적인 재료보다는 기본 요거트와 꿀팩이 안전해요. 겨울철에는 난방으로 인한 건조함이 심하니까 팩 후에 바세린이나 보습크림을 충분히 발라주세요. 바세린의 주성분인 페트롤라툼은 피부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서 수분 증발을 98.7%까지 차단해줍니다. 이는 일반적인 보습 크림의 60% 수분 차단율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예요. 또한 팩을 할 때 집안 분위기도 중요해요. 편안한 음악을 틀어놓고 조명을 약간 어둡게 하시면 더욱 릴렉스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 15분이 여러분만의 소중한 힐링 타임이 되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줘서 피부 상태도 나빠질 수 있거든요. 아무리 얼굴이 젊어 보여도 목과 손이 나이를 드러내면 전체적인 효과가 반감됩니다. 목에는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팩을 발라주시고 손에는 핸드크림을 바른 후 같은 방법으로 관리해주세요. 목 피부는 얼굴보다 더 얇고 민감하니까 더욱 조심스럽게 다뤄야 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인내심입니다. 이런 천연 방법들은 즉각적인 변화보다는 꾸준한 실천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피부는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속도로 개선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시간대별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침 시간대 관리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침에는 요거트 팩보다는 가벼운 세안 후 보습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팩을 하시면 시간도 부족하고 외출 준비하기도 바쁘잖아요.
무엇보다 요거트 팩은 저녁 시간대에 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피부가 가장 활발하게 재생되는 시간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이거든요. 따라서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요거트 팩을 하시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시간대에 팩을 하시면 잠자는 동안 피부 재생이 활발해지면서 팩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구체적인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미지근한 물로 얼굴과 목을 깨끗하게 세안해 주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너무 차가운 물은 모공을 막을 수 있어요. 손으로 물 온도를 확인했을 때 미지근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가장 적당해요. 세안할 때는 거품을 충분히 내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어주세요. 특히 코 주변이나 턱 부분처럼 각질이 많이 쌓이는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씻어주시면 좋아요. 세안 후에는 깨끗한 수건으로 가볍게 톡톡 두드리듯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두 번째로 준비한 요거트 팩을 얼굴에 고르게 펴 발라주세요. 이때 눈 주위와 입술은 피해 주시고요. 눈 주위 피부는 매우 얇고 민감해서 자극을 받기 쉽거든요. 목까지 함께 발라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팩을 바를 때는 실리콘 브러쉬나 깨끗한 화장솜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손으로 직접 바르시면 세균이 들어갈 수 있고 팩도 고르게 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발라주시되 너무 두껍게 바르지는 마세요. 세 번째로 15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세요. 절대 문지르듯 씻지 마시고 마사지하듯 가볍게 씻어내셔야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팩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씻어내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오래 두시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네 번째로 깨끗하게 씻어낸 후에는 바로 평소 사용하던 스킨케어 제품을 발라주세요. 팩 후에는 피부가 촉촉하면서도 영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때 스킨이나 토너를 먼저 발라서 피부를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에센스나 크림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주중과 주말 관리법도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세요. 주중에는 시간이 부족하시니까 간단한 요거트와 꿀팩으로 충분해요. 하지만 주말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오이나 레몬즙을 추가한 특별 관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기본 요거트 팩을 하시고요. 토요일 저녁에는 여러분의 피부 고민에 맞는 재료를 추가한 집중 관리를 해보세요. 일요일에는 가벼운 보습 관리만 하시고 피부를 쉬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계절별 실천법도 알려드릴까? 봄철에는 미세먼지와 꽃가루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 쉬우니까 오일을 활용한 진정팩이 좋아요. 외출 후에는 반드시 깨끗하게 세안한 후 팩을 해주세요. 이 시기에는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기 쉬우니까 새로운 재료를 추가할 때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여름철에는 강한 자외선과 에어컨 바람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워요. 이때는 요거트와 오이팩을 냉장고에서 차갑게 보관했다가 사용하시면 쿨링 효과까지 함께 얻을 수 있어요. 외출 후 달아오른 피부를 진정시키는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가을철에는 급격한 온도 변화로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 자극적인 재료보다는 기본 요거트와 꿀팩이 안전해요. 이 시기부터는 보습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난방으로 인한 건조함이 심하니까 팩 후에 바세린이나 보습크림을 충분히 발라주세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간편 실천법도 있어요. 세안 후 요거트를 얇게 발라주시고 3분에서 5분 정도만 마사지하듯 문질러 주신 후 씻어내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각질 제거와 보습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요. 바쁜 평일 저녁에 활용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여행 중이나 외출이 잦으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작은 용기에 요거트 팩을 미리 만들어서 냉장 보관하시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돼요. 단 3일 이내에 사용을 마치셔야 위생상 안전합니다. 여행 갈 때는 아이스팩과 함께 쿨러백에 넣어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또한 팩을 할 때 집안 분위기도 중요해요. 편안한 음악을 틀어놓고 조명을 약간 어둡게 하시면 더욱 릴렉스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 15분이 여러분만의 소중한 힐링 타임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도 함께 풀어낼 수 있거든요.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딸이나 며느리와 함께 팩을 하시면서 대화를 나누시면 시간도 빨리 가고 정서적인 안정감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시간들이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팩을 하는 동안에는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단 얼굴 근육을 많이 움직이는 활동은 피하세요. 웃거나 말을 많이 하시면 팩이 갈라질 수 있거든요.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매일 하루 15분씩만 투자하시면 3개월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시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천연 방법이라고 해도 모든 상황에서 만능은 아닙니다. 언제 병원에 가셔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요거트팩을 사용한 후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거나 가려움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예요. 또한 팩을 한 부위에 발진이나 두드러기가 생기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알레르기 반응의 초기 신호일 수 있거든요. 특히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유제품에 알레르기가 있으시거나 유당불내증이 있으시다면 사용 전에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피부에 바르는 것과 먹는 것은 다르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분들은 유제품을 먹으면 설사를 하시는데 피부에 발라도 괜찮은 경우가 많지만 개인차가 있거든요. 현재 피부 질환으로 치료받고 계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아토피 피부염이나 지루성 피부염 건선 등이 있으시다면 함부로 천연팩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질환들은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있어서 평소에는 안전한 성분도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은 피부가 매우 예민해서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할 수 있어요. 또한 현재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바르고 계시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레티노이드나 벤조일 페옥사이드 같은 여드름 치료제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추가적인 각질 제거는 피부에 과도한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이런 약물들은 이미 피부를 민감하게 만들기 때문에 천연팩을 함께 사용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피부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감염에도 취약해집니다. 따라서 새로운 스킨케어 방법을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당뇨병으로 인해 피부가 매우 건조하고 얇아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피부가 더 민감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우니까 보습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또한 혈관 확장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피부가 붉어지기 쉬우니까 팩 후 반응을 잘 관찰하셔야 해요. 어떤 증상에서 병원에 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팩을 사용한 후 24시간 이내에 붓기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특히 눈 주변이나 입 주변이 부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둘째, 가려움증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예요. 하루 이틀 가려운 것은 피부가 적응하는 과정일 수 있지만 3일 이상 지속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셋째, 피부에 물집이나 진물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나 감염의 신호일 수 있어요. 넷째, 발진이 얼굴을 넘어서 목이나 몸으로 번져가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전신 알레르기 반응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또한 팩을 사용한 후 호흡 곤란이나 어지러움이 생기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니까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이런 증상들은 꼭 요거트팩 때문만이 아닐 수도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 가실 때는 언제부터 어떤 재료로 팩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메모해 가세요. 사용한 요거트의 브랜드나 함께 섞은 재료들도 모두 기록해 두시면 의사가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면 사용했던 제품들을 사진으로 찍어 가시거나 실제 제품을 가져가시는 것도 좋아요. 정기적인 피부 검진도 중요해요. 60세 이상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피부과에서 전체적인 피부 상태를 점검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햇볕에 많이 노출되는 얼굴과 목, 손 등 같은 부위는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요.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가족 중에 피부암 병력이 있는 경우예요. 젊었을 때 햇볕에 많이 노출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오래 지으셨거나 야외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점이나 기미가 갑자기 크기나 색깔이 변하는 경우에도 즉시 검진을 받아보세요. 특히 점이 울퉁불퉁해지거나 색이 진해지면서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경우는 위험 신호예요. 또한 상처가 2주 이상 아물지 않는 경우도 반드시 검진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검사들도 알려드릴게요. 피부 수분도 측정이나 유분도 측정 같은 기본 검사는 비용도 저렴하고 간단해요. 이런 검사를 통해 자신의 정확한 피부 타입을 알 수 있어서 더 효과적인 관리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건성인지 지성인지 복합성인지 정확히 알면 맞춤형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또한 피부경 검사를 통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깊은 기미나 숨어있는 색소 침착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에서 하는 천연 관리와 병원 치료를 적절히 병행하시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이에요. 대부분은 일시적인 자극 반응이고 적절한 치료로 금세 좋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무시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요거트를 활용한 천연 피부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실용적인 정보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놓치면 정말 아쉬운 정보니까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도와드릴 거.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